이번 시간에는 제품 개발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제품을 만든 다음에 우리는 판매를 해서 수익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제품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근데 우리가 제품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품 개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줘야 되겠죠. 만약에 개발 계획이 좀 잘못 세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이미 시간도 엄청나게 많이 지나갔죠. 그 다음에 돈 투여도 엄청나게 많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거 방향이 좀 잘못됐다, 수정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개발 계획을 세울 때 철저하게 세워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양산할 때 그때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뭐 이렇게 다시 고쳐야 된다 이런 과정을 없애줘야 되겠죠. 그러려고 하면 개발 계획 단계를 아주 철저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조사해서 나중에 뭐 잘못되는 결과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우리가 등산을 열심히 했는데 올라가고 보니까 이 산이 아니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돈이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개발 계획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개발 계획을 하려고 하면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기술력이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사업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과정들도 중간에 뭐 우리 앞에서 이제 공부했는 그런 단계들이 많이 있죠. 무슨 뭐 마케팅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세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 제품 개발 계획이죠. 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망하죠. 우리가 뭐 처음으로 이제 제품을 개발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가 뭐 쭉 해오던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제 기술 창업을 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려고 도전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한번 잘못 제품을 생산해 버리면 그게 끝나버리죠. 다시 돌이킬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개발은 어떻게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항상 뭡니까 이 많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절대로 잘못된 개발을 하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뭐 제품을 개발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이 요구하는 그런 제품의 그런 뭐 수준들이 있죠. 그다음에 고객들의 니즈 이런 것들에 만족해야 되겠죠. 만족하게끔 제품을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어떻게 아니면은 뭐 다 무시하지는 않았어도 뭐 조사가 잘못됐다든지 분석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고객의 마음입니다. 그죠? 고객의 요구사항. 고객이 이 제품을 좋아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맞는 사람이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 고객들이 좋아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고객들의 그 니즈와 요구사항에 맞추어서 개발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고객의 요구에도 맞고 그 다음에 뭐 요구사항도 다 맞고 뭐 다 맞아요. 근데 적시에 생산해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해서 제품이 개발된 게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늦게
개발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적시에 개발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타이밍입니다. 그죠? 제품 개발은 항상 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빨라도 안 돼요. 그죠? 너무 늦어도 안 되고 항상 적당한 시기 그거 찾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항상 분석하고 시장의 요구 사항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눈높이와 고객들의 동향들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시장의 동향이죠. 그 다음에 또 경쟁사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고 제품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 개발 계획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업자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장에서 내가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이 해당하는 시장에서 고객들의 니즈와 요구가 뭔지를 아까도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고객들입니다. 고객들의 니즈와 요구가 뭔지 어떻게 이거를 충족시킬 것인지 이런 것 고객의 요구에 맞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 출시하는 이런 과정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제품 개발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면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무선기기 생산하는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고객이 원하는 기능이 뭔지, 시장 상황은 어떤지, 경쟁사의 동향은 어떤지, 그다음에 요구사항과 요구사항을 뭐 무작정 무한정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요구사항을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전부 다 들어주다 보면은 원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구사항도 충분히 들어주면서 그 중에서 원가도 낮출 수 있는 그 범위를 잘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거쳐서 양산에 들어가겠죠. 대량 생산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제품 개발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품 개발 계획이 잘못 수립되면 그죠? 그래서 제품이 개발됐다 이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습니다. 비용과 어떻게 시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계획을 철저하게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지 않도록 개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럼 그런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제품 개발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4가지 단계에 나누어서 일단 제품 개발 계획을 세웁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획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우겠죠. 그 다음에 설계하고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죠? 이런 것들 개발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개발이 이제 완성이 되면 대량 생산하는 양산에 들어가 줘야 되겠죠. 출시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4단계로 나누어서 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획과 그 다음에 개발 계획 그 다음에 실제 개발 그 다음에 양산 이렇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개발 계획입니다. 개발 계획. 물론 기획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 개발도 잘해야 되고 양산도 잘해야 되겠지만 개발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자, 하나씩 봅시다. 기획은 제품 기획을 말하는 거죠. 기획은 첫 번째가 뭡니까? 일단 고객의 요구입니다. 뭐를 원하는지 이 제품을 사용할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현재 나와 있는 시장과 그 다음에 우리하고 경쟁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동향을 파악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동향을 파악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경쟁사의 제품들이 되게 안 팔리는 제품이 있어요. 왜 안 팔리는가 알아보게 되겠죠. 시장에서 왜 이 경쟁사의 제품을 싫어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디자인이 너무 이거 뭐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사용하는 거는 뭐 젊은 학생들이 사용하는데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일단 성능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예뻐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색깔도 너무 칙칙한 색깔이 아니고 좀 밝은 색깔, 원색깔 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시장 조사를 하다 보면 또는 경쟁사를 동향을 파악하다 보면은 이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 사항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개발할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거겠죠, 그죠? 내용과 범위를 정했다까지가 제품 기획 단계입니다. 자, 제품 기획 단계에서 이제 개발할 내용과 범위를 정했다면 실제로 개발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철저하게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계획에서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우리 제품에 요구되는 사양이 뭔지, 뭐를 요구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정을 시켜야 됩니다. 무한정 좋게만 만들 수는 없죠. 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가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품 요구 사항이 수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들어줄 것인지, 우리 제품에 반영할 것인지 이걸 확정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 요구 사항이 확정이 되면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짜야 되겠죠. 확정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 방안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사양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투여할 원가가 나오는 거죠. 원가가 나오고 그러면 투자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이게 뭐 정상적으로 잘 개발되었는지 실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발주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게 뭡니까? 개발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확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 이제 확정이 되면 실제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품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제품을 먼저 만듭니다. 모든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들은 시제품을 먼저 만들죠. 그 다음에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판단을 해보는 게 있죠. 디자인이 어떤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봐서 이거 이제 제품이 확실하다. 더 이상 추가할 게 없다. 완벽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양산에 들어가는 거겠죠. 양산을 할 때는 어떻게 그냥 뭐 개발이 됐다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외부 기관에 다 시험을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인정을 해주겠죠. 우리가 만든 제품을 갖다가 그냥 우리만 좋은 제품입니다. 많이 사주세요. 이러면은 안 사주겠죠. 왜? 고객들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회사 말고 공인되어 있는 기관들이죠. 그 기관들의 시험을 다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제품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제품은 뭐 이렇게 우수합니다. 이런 인정들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거쳐가지고 규격에 맞고 그 다음에 이 제품들은 뭐 아무 뭐 문제가 없고 우수한 제품입니다 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나면 어떻게 이제 양산 준비에 들어가는 겁니다. 대량 생산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이제 들어가는 거겠죠. 제품 개발 계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품 기획과 개발 계획과 개발 그다음에 양산 및 출시 요 네 가지로 제품 개발 계획을 수립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기획은 어떻게 하느냐 볼까요? 어, 아까 뭐 대충적인 내용은 해봤었고, 시장 및 경쟁사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객 요구를 수집하는 거겠죠. 그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할 내용과 범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확정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시장 동향도 살펴보고 경쟁사의 동향을 살피다 보면 어, 그런 어느 정도의 어, 성능을 가진 어떤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제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상품화 시킬 것인가, 이 제품들을 어떻게 상품화 시키고 어떻게 판매할 것이냐, 이게 또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제품을 그냥 만들고만 끝낼 것은 아니죠. 만들어서 뭐 합니까? 이 상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런데 상품화를 어떻게 시키고 그 다음에 정확한 일정, 상품화 시킬 수 있는 일정, 예를 들어 여름 용품인데 가을에 나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적기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적시에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어떻게 해서 팔게 할 것이냐, 기존에 뭐 판매망에다가 올려서 팔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회사 단독으로 판매 라인을 구축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판매 계획을 세워줘야 되겠죠. 제품 기획 단계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분석을 많이 하다 보면 예상되는 문제와 기회를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획 단계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죠.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많은 실수하고 그 다음에 뭐 옳은 방향으로 찾아가고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되겠죠. 많이 있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서 실수가 많아야 되는 거겠죠. 기획 단계에서. 왜냐하면은 시간과 돈이 별로 많이 안 들어가겠죠. 기획 단계에서는.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가장 많이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실수가 있으면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뭐 반복해서 고치고 이렇게 조사를 많이 하고 판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 기획 단계를 보면 제품 기획 단계, 개발 계획, 그 다음에 개발 양산 및 출시인데 제품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 고객들이 뭐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시기에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사양을 원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 기획 단계에서 고민을 못하고 우리가 고민하거나 이런 것들을 개발 계획에서 개발하다가 잘못됐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기획 단계에서 항상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분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품 기획 단계는 보면은 금방 다 했던 내용들이죠.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듯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시장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어떤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인지, 제품 개발 시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게 제품 기획 단계죠. 제품 개발 계획 4가지 중에서 첫 번째 겁니다. 제품 기획.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이냐.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활용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내용과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확정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기술을 확산시키는 겁니다. 뭐 이제 뭐 표준화 방안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차별화 방안. 우리 제품은 뭐 다른 시장보다 뭐 특별한 차별화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고객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경쟁사 제품과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시키는 거겠죠. 차별화 방안과 표준화 방안, 뭐 시장 확대 방안, 뭐 재료비라든지 뭐 목표 재료비라든지 상품화 일정 등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확정시켜서 기술을 확산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판매할 시장 규모와 판매 계획, 손익 계획 등을 분석하는 거겠죠. 그래서 표준화 시키는 겁니다. 기술의 표준화를 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뭐라 합니까? 제품 기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획 단계에서 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서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제품 개발 계획 수립 중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하는 내용들을 보는 거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을 우리가 항목에 맞게 한번 나열해 보는 겁니다. 시장 동향과 그 다음에 개발 개요, 그 다음에 상품화 방안, 기대 효과 등에 대해서 나누어서 항목별로 우리 아이템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겠죠. 자, 보면은 우리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이 항목에 맞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이 항목에 맞게 한 번씩 적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겠죠. 기획을 해 보는 겁니다. 제품 개발 계획을 위해서 기획을 해 보는 거겠죠. 사례는 어린이 전용 태블릿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때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가 실제로 한번 해봅시다. 시장 동향을 먼저 판단해 보겠죠. 그럼 우리가 시장 동향을 판단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린이 전용 기기는 출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장에 왜 그랬는지를 알아보니까 어린이한테 태블릿 PC가 좋은 점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한다든지 의학 공부를 한다든지 뭐 수학 공부를 한다든지 또는 뭐 영화를 본다든지 만화 뭐 동화책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좋은 기능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유해한 그런 정보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시장을 판단을 해보니까. 그래서 시장의 요구가 어떤 것이냐 판단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나쁜 정보로부터는 어린이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좋은 어린이들의 뭐 성장 교육에 좋은 이런 것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시장의 요구 사항들이 있었죠.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개발 개요를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겠죠. 시장 조사를 끝나면 그럼 개발 개요를 보면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부모가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는 거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뭐 부모 핸드폰으로 연결돼가 있어가지고 어린이들이 뭘 보는지 뭐 원하면은 부모님들이 뭐 체크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부모가 관리가 쉽도록 하는 그러니까 유해한 환경으로 빠져드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뭐 그런 체계가 있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전용 태블릿을 만들려고 보면 가격이 또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어른들처럼 많이 그래 사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죠. 사용하지를 안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용들은 다 뺍니다. 빼고 대신에 어린이용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으로 탑재를 많이 시켜주는 거겠죠. 이렇게 개발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다 하는 방향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품화 방안에 이제 들어와서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상품화를 시키려고 하면 연령대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8세 이하다. 우리는 유아 어린이 대상을 하는 제품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상품화하기 위해서 범위를 한정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그럼 8세 이하가 뭘 하는지를 보는 거겠죠. 8세 이하는 뭡니까? 동요도 많이 부르고 뭐 동화책도 많이 보고 뭐 의학 공부도 조금씩 하고 이제 뭐 그렇죠. 그래서 뭐 동화도 많이 보면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많이 높여야 되는 시기겠죠. 그러면 그런 교육용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깔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거 하루 종일 보죠. 그 뭐 푹 빠져가지고 어린이들도 뭐 태블릿 PC나 핸드폰 계속 하루 종일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딱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1시간만 딱 보고 부모님한테 뭐 연락이 온다든지 아니면 1시간 하고 딱 꺼진다든지 아니면 2시간 설정해 놓으면
그 시간 안에만 볼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구상을 해서 상품화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격은 좀 싸야 되겠죠. 어린이 전용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면은 부모님들이 사줄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양들을 좀 고가 사양들을 빼고 뭐한 30만 원대로 맞추었다. 그럼 기대 효과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제일 큰 강점은 최초로 개발했다는 거. 어린이 전용 태블릿을 뭐 최초로 개발했고 그 다음에 예상 판매 대수는 뭐 3만 대 분기당. 그 다음에 연간 매출은 뭐 400억, 이익률은 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기대 효과까지 우리가 가진 아이템들을 한번 판단해 보는 겁니다. 이게 기획 단계에서 해야 될 얘기들이죠. 제품 개발 계획 중에서 기획 단계에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 단계에서 여기 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개발 계획에서 실수가 좀 많이 줄어들겠죠. 다음 시간에는 개발 계획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